선거제도 개혁의 법정 시한이 한참 지났죠.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론도 없이 또 정개특위 문을 닫아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도 열고 또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 국민 공론조사도 했지만 그 결과와 취지가 이 논의 과정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즉 비례대표 확대, 국회의석과 정당의 지지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오간데 없고 도리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기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입장만 고집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문제고, 이걸 구실 삼아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갈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주당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은 무엇보다도 전원위원회 공론조사로 넓힌 선거제 공론장을 무용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소수 정당을 배제한 채로 내린 결론이 합의로 모아진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이 만나서 단판지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위성정당 창당 금지 선언뿐입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퇴행적 선거제로 회귀하는 결론을 낸다면 개혁의 주범으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유권자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간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비례성, 대표성 확대라고 하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가 더 중심에 두고 두 당을 넘어서 소수 정당과 유권자들과 함께 논의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전까지 내년 총선이 4월 초잖아요. 그럼 금년 4월 달까지 선거법이 확정돼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회가 자기들의 그 게임 룰, 선거 룰을 만들면서 그 법도 위반하는, 국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선수가 경기의 룰을 정하는 이런 방식 잘못됐다. 그래서 국회는 선거법 정하는 데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이 말하자면 이 비례, 성별, 지역 그리고 연령 비례로 자유 추첨제로 선출된, 임의로 선출된, 추첨된 이 국민들이 모여서 선거제도를 정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그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수들이 자기들 룰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선거 때마다 보면 1년 전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선거하기 2달 전, 한 달 전까지 막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면서 게리맨더링을 하는 이런 참 처참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들이 있었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사실은 1년 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개월 전까지는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국회가 그래도 낯짝이 있는지 정개특위 기한을 10월 말까지 정해놨습니다. 대략 아마 6개월 무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갈 것 없이 6개월 전까지는 최소한 하여튼 선거구 획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 공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공론조사 한 그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또 일반 국민들이 참 의미 있는 그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반영돼야 된다. 그 결과는 요약하면 그런 거잖아요.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비례 의석수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내 있고, 비례대표 선출 방법은 준연동형 또는 그보다 더 비례성이 개선된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아마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 정당한 방향으로 공론조사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2+2를 한다고 협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밀실협의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희들 오늘 제목은 밀실협의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 공론 수용하라 이렇게 됐지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밀실협의조차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들인 국회, 특히 2+2 양당은 신속하게 제대로 논의를 진척시켜야 된다. 그리고 논의 진척하는 과정에서 밀실협의 방식보다는 국민 공론을 수용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리고 특히 자기들이 경기를 하는, 경기 룰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권자들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배반하는 것이시다라는 걸 엄중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게 똑바로 해라,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박서근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 기본적 입장은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진행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공론조사 결과가 보통의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수기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치권의 예상을 좀 빗나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의 예상이라 하면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비례대표를 줄이고 의원수를 축소하는 정치 혐오적 그런 인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아마 김진표 의장의 구상에도 훨씬 벗어나는 비례성 높은 선택을 유권자들이 한 것이고, 이 선택을 국회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 방식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두 정당이 우호적 공생관계로 손발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선거제 합의를 핑계로 2+2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밀실 합의이고 정치개혁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공론화 조사를 실시했던 올해의 수많은 활동들과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유권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라서라고 핑계를 대겠지만 저는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치개혁을 빌미로 기득권을 창출하려는 이 행태가 시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고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밀실 합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국회는 두 정당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시민을 대변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론조사 결과마저 외면하는 이 국회가, 정당이, 정치인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꿔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리고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들이, 간호사들이, 노동자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고 기득권을 유지할지 골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가 시민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지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당장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기한을 무시하고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현재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식 표현에 따르면 기득권 카르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사실 우리 많은 특히 기자분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대중들의 무관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큰 문제가 하나 제기되어 있는 게 바로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그 큰 문제에 대한 답안이 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 공론조사 결과를 답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도 그동안 내년 총선을 위해 주장했던
최대치의 요구들, 비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주장들을 이번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고 일부는 잠정적으로 철회하고 일정한 안을 모은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현행 지역구 1인 선거구의 비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현행 300명의 의석이 유지가 된다면 최소한 3대1, 그러니까 225석 대 75석 정도의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론화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지역구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은 병립형 제도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입니다. 국민의힘이나 이런 일부에서 논의되는 어떤 정파를 떠나서 이 부분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합의가 되었던 준연동형제의 장점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퇴행이자 최악이며 오답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싶고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저희들이 짓을 쓴 최소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은 지난 총선에서 부칙 조항을 통해서 유지가 되었던 30석에 한정하는 그 의석 배분 이 부분을 없애고 가장 중요한 위성정당 방지 입법, 이미 여러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방법은 지역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의석도 공천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 또 하나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양쪽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공천하는 정당에 한해 선거 보점을 주자는 여러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위성정당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최소한의 기준,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퇴행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밀실협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잠잠하지만 여러 유권자들의 거대한 저항을 낳을 것이다. 저희들이 정치의 공동회에서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론화 조사 결과를 답안지를 열심히 살피셔서 일정한 정도, 최소한 지난 총선보다 개선되는 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연말까지 논의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오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논의가 세상 밖에 양지에 나와 있지 않고 그들만의 밀실 협상만으로 그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 혹은 공론조사를 추진했던 그 대전제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